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인식 악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슈 브리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이미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그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2017년과 2020년도를 전후로 해서 한국 국민들의 대중인식이 상당히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2016년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한국 국민들의 대중 정서에, 대중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이게 2017년보다 2020년도에 이 젊은 층의 이 반중 인식이 더 큰 낙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더 큰 낙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막히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 갈등이 좀 확산이 되고 또 이 중국 정부의 그런 이 불공정한 그런 행위들이 좀 부각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한국 젊은 층의 반중 정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 인터넷 공간에 있는 혐한 정서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을 보통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SNS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에 상당히 익숙한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한중 간의 그런 인적 교류가 막히면서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되는 그런 혐한 관련 영상이나 글들이 한국에서 이 인터넷 공간에 더 많이 접속하고 있는 이 젊은 층들에게 어떤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이 소분홍이라고 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좀 극단적인 애국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도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공간의 혐한 정서가 이 중국의 주류의 목소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넷 공간의 혐한 정서, 이것이 중국 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의 그런 대중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국 젊은 층의 그런 애국주의와 또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또 한국 젊은 층이 이제 반중 인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젊은 층은 어려서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실제로 중국의 부상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성과를 누려온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강한 애국주의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중 간의 그런 역사와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런 젊은 층의 강한 애국주의 정서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국에 대한 그런 우월감 혹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치나 한복을 둘러싸고 좀 이제 문화 갈등이 일어났고요. 안중근 같은 한국 내의 역사 위인을 또 자국의 위인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의 그런 특징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정서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의 좀 불공정한 일방적인 그런 행위가 또 젊은 층의 반중 정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공정함이나 가치에 더 이제 관심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중국 정부가 행해온 그런 행위들, 이제 코로나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펼면서 좀 인권 유린 같은 것을 하기도 했고, 이것이 신장 우이구르나 홍콩 사태에서 또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국에 대한 그런 일방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년층에게 되게 더 상당한 반중 정서를 갖게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이 한국 대학생들과 또 중국 유학생들 간의 그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정함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그런 대중 인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국에 대해서 반중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는 주로 중국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 중국이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한중 관계의 어떤 회복과 협력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에게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한중 관계의 어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최근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예상되는 그런 중국의 대한국 압박이나 회유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제 국제 정세가 변하고 한중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올 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한국 정부가 혹은 한일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그런 정서가 양자 관계의 어떤 회복과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제한을 주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좀 다음과 같은 그런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에게 한국 젊은 세대의 어떤 반중 인식에 대한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한중 간의 그런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도 이제 한중 간의 그런 관계 발전, 한중 관계 발전과 한중 간의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소통을 만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일단 한국 내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대중국의 인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혐한 정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한국과는 달리 중국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이나 인터넷 보안법 등으로 인터넷 공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어떤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한중 관계의 미래 협력을 강조하면서 어떤 중국 정부의 그런 협력을
요구한다면 중국 정부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서 한중의 젊은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한중 간의 그런 문화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층들의 상호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작년 12월을 계기로 해서 리브 오프닝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그런 인적 교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함께 한중의 젊은 세대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 행사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문화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취업이나 어떤 게임이나 결혼 등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박람회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영상이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한국 내 그런 자기의 생활을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우호적인 영상이나 글들을 올린다면 그것이 또한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이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된 혐한 정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